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 브라이언 카바노프 지음, 류시화 옮김. 열림원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손에 채운 내 친구가 심장 수술을 받게 된 적이 있었다. 수술을 받기 하루 전날 한 간호사가 그의 병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내 친구의 손을 잡더니 자기 손의 체온을 느껴보라고 말했다. 친구는 이유를 모르고 그녀가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런 다음 그녀가 말했다. 내일 수술하는 동안 당신은 심장과 분리된 상태로 있게 될 겁니다. 당신은 오직 기계들에 의해서만 살아있게 될 거예요. 심장이 다시 제자리에 놓이고 수술이 끝나면 당신은 회복실로 옮겨가 의식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당신은 적어도 6시간 동안은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심지어 눈을 뜰 수조차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의식은 완벽하게 깨어 있을 겁니다.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당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 6시간 동안 내가 당신 곁에 앉아서 당신의 손을 잡고 있을 거예요. 바로 지금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당신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난 당신 옆에 있을 겁니다. 설령 당신이 완전히 무기력하다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내 손의 체온을 느끼면서 당신은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튿날 예정대로 수술이 진행되고 그 간호사는 내 친구에게 말한 그대로 했다.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났지만 친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제대로 눈을 뜰 수도 없었다. 하지만 친구는 몇 시간이나 자신의 손을 붙잡고 앉아있는 간호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친구의 마음에 큰 차이를 가져다 주었다. 데이비드 시멘즈. 간디의 오두막. 마하트마 간디가 살았던 오두막에 앉아 어느 날 아침 나는 이 오두막의 정신과 메시지를 이해해 보았다. 내게는 두 가지가 크게 감명적이었다. 하나는 그 정신적인 면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쾌적함이었다. 나는 간디가 그 오두막을 지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해해 보려고 했다. 나는 그 집의 단순성과 아름다움과 청결함이 참으로 좋았다. 간디의 오두막은 모든 사람과의 사랑과 평등의 원칙을 실천하고 있었다. 멕시코에 있을 때 내게 제공되었던 집이 여러 가지로 이 오두막과 비슷한 것이었으므로 나는 이 오두막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오두막은 7개의 작은 장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입구에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체적, 정신적 준비를 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대가족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중간방이 있다. 세 번째 공간은 간디 자신이 앉아서 일하던 곳이다. 2개의 방이 더 있는데 하나는 손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자들을 위한 것이다. 노천 베란다가 하나 있고 넓은 욕실이 있다. 이 모든 방들은 서로 잘 연결되어 있다. 부유한 사람들이 이 오두막을 본다면 아마 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박한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나는 간디의 오두막보다 더 큰 가옥이 있어야 할 까닭을 알 수 없다.
오두막은 나무와 진흙으로 만들어졌고 이 모든 것은 기계의 힘을 빌지 않고 사람이 직접 만든 것이다. 나는 오두막이라고 불렀지만 실은 훌륭한 집인 것이다. 집과 주택에는 차이가 있다. 주택은 사람들이 가구와 자신의 소유물을 보관하는 곳이다. 그것은 사람들 자신보다는 가구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곳이다. 델리에서 내가 머문 주택은 많은 편의시설이 있었다. 그 건물은 이 편의시설들을 설치하는 관점에서 건축되었다. 그것은 시멘트와 벽들로 만들어졌고 가구와 기타 편의시설들이 담겨진 상자 같은 것이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끊임없이 수집하는 가구나 기타 물품들은 불구자의 목발 같은 것이다. 그런 편의물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물건들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도 더 커진다. 다른 한편 간디의 오두막에서 내가 발견한 가구는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 가구에 사람이 의존적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의존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에 의존한다. 그런데 실제로 병원의 수는 그만큼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학교의 수는 그만큼 사람들의 무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와 마찬가지로 소유물의 증가는 창조성의 표현을 줄어들게 한다. 역설적인 것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우월한 존재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다. 어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월한 존재로 간주된다면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간디의 오두막에 앉아있는 동안 나는 이런 잘못된 관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음이 슬펐다. 간디가 살았던 이 오두막보다 더 큰 장소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몸과 생활 방식에서 가난한 자들이다. 그들은 자연과 거의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으며 그들의 동료 인간들과도 친밀하지 못하다. 내가 설계사들에게 어째서 그들은 간디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박한 접근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은 간디의 방식은 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그걸 따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단순한 원리가 이해되지 않고 있다니 어찌 된 일일까? 실제에 있어서 일반 민중은 그런 단순함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뿐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물건이나 상품들이 주위 환경으로부터 행복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위축시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간디의 오두막은 평범한 사람의 존엄성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세상에 알려주고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단순한 생활과 나눔과 진실함을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반 일리치. 기름을 더 넣어야겠군. 아버지는 스톡턴에서 자동차 대리점을 하셨다. 모든 차들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가 몰고 다니는 1958년 캐딜락은 아버지의 자랑이자 기쁨이었다. 아버지가 그 차에 솟는 정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굳은 날씨엔 결코
바깥에 세워져 있는 법이 없었고 언제나 정성껏 세차가 되고 반짝반짝 강택이 나 있었다. 가히 남자가 아끼는 차의 모범이라고 할 만했다. 그때 나는 막 18살이 되었고 마침내 운전면허를 땄다. 아버지는 그 캐딜락을 한번 운전해 보고 싶어하는 나의 불타는 욕망을 눈치채시고 $4를 주면서 가서 차에 기름을 넣어 오라고 하셨다. 나는 흥분과 자비심으로 가득 차서 캐딜락에 올라앉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주유소를 향해 차를 몰았다. 주유소 직원이 기름을 채우고 유리창을 닦아주고 오일과 타이어 바람을 체크하는 동안 1960년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서비스가 가능했다. 난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운전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차를 후진하다가 핸들을 너무 바짝 꺾는 바람에 그만 주유소 기둥의 차의 꼬리를 끓히고 만 것이다. 난 머리가 어지럽고 현기증이 났다. 순간적으로 멀리 달아나 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 아버지를 마주할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화를 내시는 것도 두려웠지만 아버지가 실망하실 것을 생각하니 그건 역시 보통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난 어쨌든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대면해야만 했다. 나는 차를 몰고 가서 집 앞에 세운 다음 완전히 기가 죽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버지를 만나러 들어갔다. 아버지는 내 고백을 듣고는 차가 얼마나 손상됐는가를 보기 위해 밖으로 나오셨다. 그것은 정말로 보통 긁힌 자국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바라보며 아무 말씀이 없었고 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영원의 세월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난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아버지는 문득 자동차에서 고개를 돌리시더니 뒷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셨다. 그리고는 $2를 꺼내 내게 주셨다. 내가 영문을 몰라 가만히 서 있자 아버지는 웃음을 담긴 시선으로 내 눈을 쳐다보면서 말씀하셨다. 내 생각엔 아무래도 기름을 더 넣어야 할 것 같아. 얼른 가서 $2어치만 더 채워라. 보도 임펠드. 이상으로 문견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